마지막으로 시민의 눈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의 눈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선미라고 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요. 이제 시민의 눈 활동하시는 분들 교육할 수 있는 매뉴얼 만드는 작업하고 있어요. 저기 외부단체 사례별 대응 매뉴얼 있잖아요. 저거는 선관위가 콕 집어서 시민의 눈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매뉴얼이에요. 저희도 되게 외부 놀랐어요. 단체는 시민의 눈밖에 없거든요. 예. 네. 이거를 저희가 언제 알았냐면 2, 3일 전에 알았어요. 근데 언제 나왔나 찾아보니까 3월 달에 만들어졌고 4월 달에 4월 초에 공지가 됐어요. 이렇게 나와 원래 있다. PC석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그러면? 둘 다 잘못된 거고요. 네. 저기에 보이는 작은 화면은 저 빨간색 라인 보이시나요? 아, 못 들어가게 한 거? 네, 네. 원래는 저희가 저 뒤쪽으로 가서 뭘 하는지 봐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이걸 쳤고 아예 이 파티션을 친 데도 있네. 네, 맞습니다. 칸막이를 친 곳도 있어요. 전혀 볼 수 없고. 왜냐면 시민의 눈에서 뒤에 가가지고 입력하는 거를 지켜보고 우리가 제대로 입력하는지, 왜냐면 참관인은 모든 데를 다 참관할 수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거 못하게 막은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시민의 눈에서 그 이상한 점들을 자꾸 찾아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일종의 고발이죠. 공개 고발. 이쪽이 PC 보고서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팩스로 개표 상황표를 중앙선관위에 집어넣으면 그 집어넣은 것과 현장에서 개표소에서 입력해서 넣은 것을 크로스 체크합니다. 틀리면 다시 전화를 해서 다시 수정해서 입력하라고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 과정을 참관인들이 봐야 되는데 못 보게 저렇게 막아버린 거죠. 여기서 입력하는 게 우리가 그렇죠. 방송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입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죠. 저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설명을 하시죠.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투표지 교부수라는 게 있어요. 선거인이 있으면은 그 선거인에게 주는 투표지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선거인이 투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은 투표지 수가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이게 같아야죠. 그런데 지금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저기 맨 파란색으로 보이는 저거는 397표가 모자라고요. 그리고 이쪽 가운데 있는 거는 108표가 모자라요. 근데 그냥 이렇게 숫자로 들으시면 잘 모르시겠죠. 저희 작년 대선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0표예요. 거의 다 빵표고, 그리고 한 표 아니면 2표 아니면 마이너스 1표라고 돼 있는 거는 꼭 사유가 적혀 있어요. 무조건.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397표, 108표라고 나와 있는데 그 누구도 의의 제기를 하지 않고 사유도 적지 않은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받아간 사람하고 투표를 직접 한 사람하고 사이가 300명 이상 난 거예요. 그럼 300표 이상이 어딘가 사라진 거거든요. 이거는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당연하잖아요. 표를 받은 사람하고 우리가 그 투표하신 분 생각해 보세요. 가가지고 다 일일이 그 신분증 내고 이름 긋고 받아갔으면 바로 들어가서 투표를 하잖아요. 중간에 셀 데가 없거든.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수는 있죠. 내가 받았어. 근데 기분이 나빠. 수고 확 찍고 가버려. 그러면 한 표가 차이 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397표가 차이가 났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경우거든요. 가장 크게 많이 난 게 성북구청에 지금 2개 함에서 108개니까 하나 함당 54개씩 사라졌거든요. 이게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한마디만 드리자면 선관위를 대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적대시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저희가 제보를 받았을 때 개표가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위원장의 지장이 보이시나요? 저게 모두 다 찍혀 있으면 끝난 이제 거거든. 네, 공표가 된 건데 그때는 막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60표가 사라져서 제가 제보를 받아서 문의를 드리니까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60표가 사라졌는데 제가 한두 표는 이해할게요. 근데 60표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도 좀 이상하기는 하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상한 상황인 거죠. 이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누군가 그걸 알고 찾아낸 거고요.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개표 사항표.
개표 상황표를 볼 줄 모르거든요, 대부분. 저희 시민원 회원들이 다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눈처럼 뭐 이렇게 훈련이 되지 않은 한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 예? 이거 몰라요, 뭔지. 자, 그리고 일단 1번은요, 저기 투표용지 실제 수량이 아니라 실제 수가 300부 오류 분류 이거예요. 근데 양천에서 투표록을 보니까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를 했을 때 3,000부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2,700부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의논 회원이 이거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니까 사무원이 그래 이상하네요 하면서 이거를 한 번 더 돌려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투표기 분류기를 확인을 하는데 세팅이 잘못돼 있어서 그랬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상황을 전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지방선거에서는 워낙에 선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총 투표지를 7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별로 세팅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왜냐면 이 분류기는 넣으면 숫자만 세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세팅을 잘못한다고 300부가 비어야 되죠?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굉장히 됐던 충격적인 거죠. 겁니다. 기계를 100% 신뢰하고 있는데 신뢰 세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 개표 용지가 튀어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2번은 너무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재확인 투표지 다량 발생이 그냥 미분류 투표지 다량 발생이에요. 근데 헷갈리셨죠? 재확인 투표지는 이번에 새롭게 바뀐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미분류를 재확인으로 바꿨어, 이름을. 네, 시민의 눈 맞습니다. 때문에 바꾼 것 같습니다. 미분류 아주 하도 지랄하니까. 예,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 기계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거죠. 미분류하면 기계가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재확인하면 기계하고 상관없이 느껴지잖아요. 교묘합니다. 예. 미분류를 재확인 투표지로 만들었구나. 용어를. 굉장히 그래봐야 미분류가 다량 발생한 건 똑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거는 사실 동영상이었는데 따다다다 돌아가면은 분류지가 속도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가지고 그 안에서 투표지가 찢어졌어요. 세 번째가 투표지 분류기에서 찢어진 표입니다. 이거는 선관위 실수인데요. 이번에 저희 교육감 투표지가 이렇게 거의 가로였잖아요.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로 들어갔을 때 그 기표 한 란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참관인들은 투표지 분류기를 참관을 할 때 기표가 여기에 됐는데 이대로 들어갔네? 그거를 참관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실수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홈표를 발견할 수 있는 참관인이 홈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걸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표가 안 보이잖아요. 도장을 어디 찍었는지 기계에 가려서 안 보이게 투표 용지를 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참관인을 그럼 안 되지. 각 정당 투표지 분류기당 2명씩 배치하거든요. 그럼 참관이 왜 참관하죠? 안 보이는데 표가. 안 보이는데 뭘 참관하자는 거지? 전 이해를 못해서 굉장히 지적상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거 맞네요. 오케이.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랑 같이 사용하는 또 다른 기계인데 개수기예요. 은행원들이 사용하는 개수기. 첫 번째 사례는 100매를 102매로, 그러니까 잘못 개수한 거죠. 물론 사람도 잘못 쓸 수 있지만 기계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조건 정확한 개수를 셀 수 있다 해서 사용하는 건데 틀릴 수 있다는 사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당 370매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시민의 눈이 교섭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해서 분당 150매로 맞춰놨어요. 근데 이번에 지침이 내려온 게 200매 혹은 250매로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높다. 그러면 무조건 200매로 맞춰달라라고 했는데 저희 회원분이 막 참관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빨라지길래 그 옆에서 한번 세보신 거예요. 세봤는데 분당 370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참관인은 눈밖에 사용할 수 없으니까 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속도면 참관이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조절해 달라고 한 건데, 왜냐면 표가 제대로 분류가 된지 육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할 수 없는 속도로 올려버리는 거지. 지금 이거는 정당 참관이 다 집에 가버렸습니다. 12시에. 아무도 없습니다. 참관인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80% 전국 집회 결과 정당 참관인 80%가 집회를 가버렸습니다. 성북구 투표지가 왜 경기도 광명에서 나온 거야? 저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저거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전투표지예요. 밑에 QR코드가 있잖아요. 사전투표지인데, 근데 사전투표지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주소까지 인쇄가 돼서 뽑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광명에서 발견된 게 너무 웃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의심했던 지역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우편 시스템을 너무 신뢰하고 우체부 공무원들한테만 맡겨놓은 사례가 바로 이 사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누구도 참관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딱 우체국만 믿고 모두 다 그 많은 30%나 되는 사전투표용지가 배달되는 거예요. 20%. 그러니까 이번에 20%, 20%면 800만 표였나? 800만 표. 800만 표는 우편 시스템을 믿는 거예요. 우체국에 있는 동안 누가 어떻게 할지, 누가 접근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예, 저희 암행반이 이번에 특별감시구역을 했잖아요. 경남, 경북, 제주. 특정 지역입니다. 특정 경북 지역에서 지금 삿대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 차로 차로 그 노인분들을 실어 나른다 이거예요. 어르신들을 네. 사전투표장으로 실어 날리는 겁니다. 예, 한번 보시죠. 다음 장도 충격적입니다. 뭐 다 충격적이래. 충격이에요. 정말. 충격을 너무 쉽게 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충격입니다. 아직도 저런 사례가 지금 이걸 확대해보면 계란 2판을씩을 돌렸는데요. 계란 위에 특정 후보 명함이 다 꽂혀 있고요. 오른쪽에 선거사무소 다 있습니다. 예. 요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이런데 충격이 아닙니까? 예. 자, 조금 충격 시간. 그럼. 아니, 굉장히 충격입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 다음 넘기면 더 충격입니다. 자, 고속도로에서 다량의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후보자 캠프의 관계자가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드러내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 제대로 잡았네? 네, 제대로 이게 충격이죠. 아니, 탄성이지, 탄성. 네, 잡았구나. 충격이 이거, 아니라. 네, 굉장히. 근데 이 후보 당선됐어요? 예? 이 후보 당선됐어요? 당선됐습니다. 오. 자, 그런데 이거 이외에도 이 지역이 어디요, 지역이? 경북입니다. 경북. 오. 특정 지역인데 이건 약과예요. 그 위에 써져 있죠. 니는 애 안준호. 니는 애 안준호. 자, 그러면은 그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잡아낸 거 많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경북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을 잃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사전투표 같은 때 노년층 참여를 엄청 격려했어요. 근데 이제 격려할 방법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SNS로 하나? 노년층을? 격려하는 게 방법은 직접 방문해가지고 격려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연령층은. 그러면 자 투표하러 가세요 하고 끝나지 않고 차로 실어 나르거나 그분들이 직접 나올 수 있는 계란판을 돌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 다는 아닐지언정. 저희가 사진만 찍은 거예요. 음성으로 지금 제보 받은 게 성주, 영주 전부 다 사전투표 실어 날렸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경찰도 사실은 신고했는데도 방관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지역에. 다 심각하고 충격적이고. 네, 아니요,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80년대도 이전에 일어났던 상황들. 이 동네는 말이죠. 거기가 그 소위 이제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뭐 공무원 조직 전체가 다 빨간색이거든요. 적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 예를 들어서 민주당 조직 자체가 없고 아예 서울, 경기 이런 데는 업색지책하다 보니 서로 견제하거나 감시할 그 뭐 시스템이 있다면 여기는 없어요. 무풍지대였어 완전히. 저희 암행반이 무서워서 찍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시를 내릴 때 무조건 잡아도 경찰하고. 어떻게 잡어? 그 동네에서 무서움을 해요. 그래서 저희 성주 여성 회원은 거의 병원에 입원할 만큼 욕설과 폭언, 어르신들한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설들이 다 녹음에 담아 있거든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닐지언정. 특정 일부 지역에서. 네, 일부는 알 거라고 봐요 나는. 꽤 광범위하게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이쪽에 적발할 그 주체의 힘이 너무 약하고 조직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이게 안 들키는 거지. 그리고 들켜도 넘어가는 거지. 경북 지역은요, 저희 회원이 한 번 하면 지쳐서 다음에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달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의논을 통해서 처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과거에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 사전투표에 노년층의 참여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일부는 이렇게 동원되었다. 예.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제가 이제 시민의논 선거 끝났는데 왜 모셨냐면, 뭐 이런 문제들이 쭉 있고, 근데 선관위는 점점 더 하드하게 대응해요. 하드하게 대응한다는 게, 이 시민의 눈이 유일하게 선관위에게 이런 문제 지적을 계속하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지난 70년 동안. 70년 이내에 예. 한 번도 선관위는 이런 도전에 직면한 적이 없어요.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선관위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고, 왜 못 믿냐고 반발하는 시민도 있고, 예. 근데 계속 얘기해왔지만 지금 개표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게 은행이 직원을 못 믿어서 금고를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고 못 믿고 말할 여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금고를 두는 이유는 선관위 역시 그래야 하는 거거든요. 믿고 자시고 할 여지 자체를 없애버릴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선관위 니네 뭐 어떻게 했지?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지 자체를 없애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저는 이번 문재인 임기 내에 꼭 해야 하는 일 중에 대단히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불안을 안고 어떻게 살아? 예? 전국의 선거관리위원 공무원이 총 2,8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4,700곳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선관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진 않아요. 알긴 아는데 선관위도 인력의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자존심도 있는 것이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인데 자꾸 시민 눈 와가지고 아주 아저씨도 와가지고 막 떼쓰고 막 이거 보여달라고 하고 근데 보니까 보여줘야 하는 거야. 법규상으로는. 근데 이제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자기들 기준을 막 만들어서 시민으로 밀어내는 거죠. 저는 이런 관계에 맺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점점 이런 관계가 되고 있어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시민의 눈이 정말 중요한 데입니다. 이런 데를 말할 곳이 여기밖에 없고 그러니까 다음 총선은 이런 걱정이 사라질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모신 이유는 뭐냐면 시민의 눈은 지금까지 사실상 중앙이 자원봉사를 해왔어요. 예, 월급이 없어. 100% 자원봉사예요. 이게 돈 안 받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난 대선까지는 절박한 마음으로 한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에 이어진 조직으로 그냥 억지로 한 거예요. 사무실도 이제 곧 없어집니다. 사무실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1,000명 정도가 필요하다. 한 달에 10,000원씩 내줄 사람 1,000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야 사무실에 최소한의 상주 인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월 1,000만 원이 필요한 월 1,000만 원이 없어! 이런 노력을 해왔는데 없어. 아무도. 이거 기적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온 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저랑 둘이서 저 카페에서 사실은 이거 만들어야 된다. 예. 시민 제목 단체 명칭이 시민의 눈이 될지는 몰랐어. 나는 그건 마음에 안 들어. 여전히 시민의 눈깔이 뭐야, 씨발. 자기들 포즈가 이거 시민의 눈. 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어쩔 수가 없고. 둘이서 앉아서 얘기하면서 시작한 거거든요. 야, 이거 필요하다. 전국 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그게 지금 5만 명까지 왔죠. 54,000명이. 그 어마어마한 조직이 됐고, 이 어마어마한 조직이 그냥 자원봉사로만 되고 있다는 것도 기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한계에 도달했고, 그래서 제가 이거 다음 총선까지, 그리고 이 선관위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 여기밖에 없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법규를 알고 시스템을 알고 허점을 알고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가 이제 사라지게 생겼어. 제가 보기엔
사무실이 없어지고 이 소위 중앙에서 이렇게 자원봉사할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한계치에 왔거든요. 저도 직업이 있어요, 다른데. 네. 그러니 제가 그럼 중앙 최소한 사무실을 운영할 왜냐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끝낼 때까지 문재인 임기 내에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선관위 태도를 바꿔야 돼요. 선관위도 사실은.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예, 맞습니다.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시민의원이 나서서 그 국회의원들 협박도 좀 하고 멱살 끌고 와가지고 이제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멱살도 끌고 와가지고 선관위하고 안 치고 선관위 또 설득하고 적으로 삼는 게 아니거든요. 은행에서 금고를 두는 이유가 직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니까. 믿고 못 믿고 말할 여지 자체를 없애버려 금고에 쳐넣는 거야 그냥.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금고 같은 시스템 하나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데 선관위가 자꾸 왜 못 믿어서냐 그렇게 나오서는 안 되는데 자 이제 이 관계를 앞으로 풀어내서 결국은 시스템 하자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이 선관위도 심해의 눈을 귀찮게 생각할 게 아니라 고맙게 하자를 대신 차단해 주는구나. 은행이 해커를 일부러 고용하듯이 돈 주고 그렇죠. 허점을 찾아내고 보완할 것을 찾아내는 이런 도와줄 곳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정권 때는 이런 적대적 관계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정권 하에서는 그렇게 맺으면 안 되는데 오히려 더 빡빡하게 굴어요. 오히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 못 믿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협조를 하는데 투표지 분류기하고 관련된 부서는 굉장히 저희들을 배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느낀 건데요. 다른 부서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이거든요. 그런데 저 투표지 분류기를 운영하는 관련된 부서에서는 저희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 알겠고 디테일은 알아서 하고 10,000원씩 후원할 1,000명 정도가 필요해요. 꼭 다 참여할 수는 없겠으나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좀 해주시고 어떻게 돼? 번호 뭐야 씨발. 다음 장. 네. 여기 전화번호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만 주시면 돼요. 뭐라고? 전화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문자만 주세요. 뭐라고? 아무거나 파이팅이든 링크 주세요든 후원 아가씨든 예를 문자만 들어서 주시면 됩니다. 10,000원을 후원할 의사가 있으면 예. 의사 이렇게 표현한 문자를 한다든가 저요 해도 있음이라든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저절로 돈이 나가? 어떻게 돼? 그 해피 나눔에서 제공하는 CMS 가입할 수 있는 링크가 가요. 네, 알겠어요. 1,000명만 모아달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만한 일을 해왔다. 이분들이 무보수 자원봉사 했다니까요. 어디서 누구 돈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다. 근데 거기 나가서 계속 한 거야. 이런 짓을, 미친 짓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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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시민의 눈 잠깐 부르겠습니다. 시민의 눈 빨리 와요. 저희가 지난 마지막 방송에 끝나고 나가지고 그 말씀 드렸잖아요. 시민의 눈은 자기들 돈으로 자원봉사해 온 거라고. 이 양반들이 뭐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밤새고 며칠씩 텐트 치고 난리 치는데 막연하게 누군가가 그 경비를 마련해서 막연하게 해결해 줬을 거라고 생각하였겠지만 아니라는 거. 다들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두가 자기 주머니에 돈 꺼내서 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사무실도 운영할 수 없어서 문을 닫을 지경이 돼요. 돈 좀 보내달라고. 또 사무실이라도 운영하게.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할 테니. 그렇게 이제 마지막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왜냐면 유일한 곳이에요. 유일한 곳. 예, 맞습니다. 선관위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 불완전하다는 걸 지적하고 그리고 그런 전문성을 갖춘 이제는 여러 번 해봐서 유일한 전문성을 갖춘 대규모 시민단체인데 이 시민단체는 그동안 너무나 놀랍게도 그냥 자기 돈으로 누구의 지원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다들 해결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서 이제 사무실 문 닫고 있을 곳도 없고 그렇죠. 예, 선거 시스템은 아직도 불완전한데 다음 총선은 어떡하나
다음 총선 전까지 해결해야 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회원 10,000원 내는 회원 1,000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4일자로 나갔죠.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큰 지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지금 그러면 실제로 통계를 보면 지금 6월 14일 날 방송 오, 나가고 1,700명. 예, 1,229명이 가입을 해 주셨고요. 현재 1,767명이 월 정기 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6월 이전에 516명에서 1,767명으로 늘어났죠. 위에 더 한 건데 문자가 3,000통이 와서요. 한 일주일 잠을 못 잤습니다. 와, 씨발. 그러니까 문자 3,000통 중에 1,785명이 후원을 해주셨고요. 밑에 보시면 됩니다. 일시 그래서 후원하고 현재 예, 정기 후원. 1,940만 원. 오, 박수 오. 박수. 오. 14일 방송 후에 저희 시민의 눈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자금 마련 아, 때문에 드디어 사무실 생겼어? 드디어 사무실이 생겼고요. 박수. 이게 저희가 보증금이 없어서 사무실을 못 얻었잖아요. 그 보증금 2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동안 사무실이 어. 없었거든요. 예, 보증금 2천만 원 마련. 꼽사리 껴서 살고 있었거든요. 네? 전국 조직이 5만 명인데 사무실이 없어. 예. 그리고 임금 상근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자원봉사로만 됐었어요. 거기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자원봉사하고 있었어요. 뭐 전원이.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 공간이 마련됐고 그곳에 상시 교육장도 하나 마련했어요. 뒤에 사진 나오거든요. 그 두 번째는 더 고무적인 것은 상근간사 채용을 이미 했어요. 예, 그리고 회계 전문가 하나 하고 정책기획 전문가. 그래서 2명이 지금 상근이 돼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근무에 들어가거든요.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 시민회는 대표가 없잖아요. 제가 대표 제안자일 뿐이죠. 제안을 했을 뿐이지 예, 대표가 제안했을 아니었거든요. 뿐이지 아직 대표가 없었거든요. 2년간. 그런데 드디어 선거에 돌입해서 일대 대표를 선출하는데 8월 18, 19일 날 직선으로 뽑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오, 그럴듯하다 이제. 정말 대단하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쪽이 8석짜리 사무실이고요. 그 옆에 붙어 있어요. 교육실. 근데 월화수목금토 어디에 위치가 이게? 충무로에서 500m도 안 됩니다. 여기서? 충무로역에서요. 아, 충무로역에서? 예, 예, 아, 충정도라고 바로. 그러는지 깜짝 놀랐네. 오기도 편하게 너무 하시고요. 가까이 안 되는데 귀찮은데. 우리 특별하게 다스베이다 애청자분들 저 사무실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많이 사용해 주세요. 예. 아니, 다스베이다 애청자가 왜 여기 가서 남의 사무실에 들어간다는 거야? 아니 소규모 교육 같은 게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벙커에서 하면 되지. 예. 응? 정기훈에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래서 활동을 어떤 걸 할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새 대표가 뽑히면 밑에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감시 전문 시민단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주먹구구가 아닌 실제 대표를 뽑고 각 분야별 소규모의 교육을 만들어서 선거법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도 하고 또 이번에 저희 교서반이 있잖아요. 40 몇 개 조항. 그 교서반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아니, 그러니까 복잡하게 말고 선관위한테 선거 개표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바꾸게 만들 것인가.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 지금 대표 선출 정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향후 계획을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공직선거법 개정 100만인 서명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청원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대표가 다음 대표를 언제 방향을 선출되는 거예요? 18, 19일 날 뽑힙니다. 18, 19일 날? 예, 예. 그 대표가 그럼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 건지 그렇죠. 나와서 이제 얘기할 겁니까? 예. 여기서 해야 돼. 이제 어쩔 수 없어. 돈 받았잖아. 인자해야죠, 계속 계속. 거야 이제. 응? 어떤 분들이 출마해서 궁금하네. 갑자기.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예. 예,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기대해도 됩니다. 일기 때부터 아니, 예를 활동하신 들어서 분들이어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나와서 우리는 모르니까 지금. 저희 대표 후보자들이 아직 확정이 돼 있지 않는데 일기부터 현장에서 접주, 대접주를 걸쳐서 계속 그분들의 활동했던 예를 들어서 분들이- 직업이나 예. 또는 뭐 배경이 뭐예요?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이게 뭐냐고.
아직 이번 주 금요일 날 후보를 마감해요, 등록을.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제가 뭐라고 드릴 수가 없어요. 괜히 재밌을 것 같네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전. 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직선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선관위 시스템에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원회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비용도 약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해요. 그거 하면 전국에서 다 참여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그렇지. 전국 몇몇 명이 참여할 수도 있으니까. 특히 이번에 저희 후원해 주신 애청자분들 선거권 드리거든요. 문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 재밌다 이거. 예,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전국 선거여서 공약도 있고요. 선대본도 꾸리고요.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미 구축돼서 지금 회의가 되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부정선거 감시단도 있습니다. 참관인도 있고요. 본인들 선거를 감시하는 거야. 그것도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저는 여기까지 올지는 몰랐는데 애초에 이 출발이 요 앞에예요. 요 앞에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로 시작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그게 이제 몇몇 명이 되고 당 대표가 되고 대표가 선출되고 후원금이 이만큼 모이고 더 모이겠죠. 이제 이 정도면 돼요. 근데 좀 더 있어야 돼 사실은. 그럼 좋죠. 특히 제가 공약 대상이 3,000명 문자를 주시고 일시불이나 정기후원 안 하신 분들을 모았어요. 2,500명이에요.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리면 좀 늘어나실 것 같아요. 아니, 이 방송 보시고 뒤늦게라도 참여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민원연 있잖아요. 민원연도 그랬어요. 민원연도 수십 년간 이게 이제 후원금이 1,000만 원대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거의 전업인데 생활비도 안 되는 수준을 가지고 그래서 뭐 활동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지금은 7천만 원, 8천만 원 나와요. 뭐든지 해. 자료 필요하면 다 구해가지고 장비로 직접. 그래서 힘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종편이나 방송국들이 민원연을 껄끄럽게 생각하고 두려워해요. 실제. 저희는 이번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일단은 전문 감시 단체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교두보는 확보됐다. 그러니까 최소한 사무실이 나온 거잖아. 사무실. 그렇죠. 사실 사무실이 있으니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상근자가 2명이 있다는 것. 24시간 시민을 위해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할 수 있는 그 전문 상근자가 있다는 게 굉장히 그렇죠. 그 전보다는 훨씬 나은데 나은 겁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사무실이 하나 있어요. 상근자 2명이 있어요. 관리할 대상 몇만 명이야.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건 여전한데 물론 뭐 비교할 수 없죠. 그렇죠. 그때는 그것조차 없었으니까 사무실도 없이 이걸 했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의 그 선거 시스템 중에 특히 개표 시스템을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곳이 여기밖에 없어. 예, 맞습니다. 유일한 전문 전화 계속 띵띵거리네. 유일한 곳이고. 시민의 눈이 없잖아요? 뭐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실제. 뭐가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이 선거 그 개표 시스템 이쪽은 굉장히 전문 영역이거든요. 이제 사실. 그렇죠.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제 겨우 2년 3년 거쳐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네. 처음으로 이제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총선, 지선. 그래서 총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대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지선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가 이제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를 전국 17개 시도 광역 단위에서 해당 의원들하고 토론회를 하고 지역마다 토론회를 하고 이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 보자라는 게 지금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표 선출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 선출되면 즉시 각종 지역에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그 토론회 결과를 국회에서 다시 토론해서 아니 그건 잘 알아서 하시고 자세히 알고 싶잖아. 그거를 그럼 돈 왜 내겠어? 그거 알아서 잘 하고 이게 유지돼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선거가 제대로 치러졌나? 이런 의구심이나 의심을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생각 자체는 없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선거 결과를 그래 이것은 그게 민심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씨발 뭐 이상한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 앞으로 살 수는 없는 거야. 그걸 없애달라고 알겠습니다. 돈 줄게. 예. 그러면 다음 뒷장을 봐주십시오. 또 있어요? 예. 네. 그만하지 이제. 아니죠. 예, 여기 밑에 전화번호. 네. 아무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투명하고 건강한 선거 제도를 도입하는데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또 2년 후면 총선이고 그 다음 1년이면 대선이고 이게 또 계속 돌아가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있을 때 저는 이 문제 다 해결해야 된다.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 임기 내에서 꼭 해야 될 일들 리스트 중에 이 시민의 눈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토도를 마련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제 토대 기초를 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